네, 새 정치권의 주요 이슈 가장 큰 거는 사면 논란이죠. 이게 지금 서울과 부산의 보궐선거 정치 지형에도 영향을 당연히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런 뭐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면과 관련해서 또 법적 쟁점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자룡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구자룡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로 코로나19 때문에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자, 먼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적절한 시점에 대통령한테 뭐 사면 건의하겠다 해서 이제 뭐 논란이 뜨거워졌는데 먼저 이제 사면의 법적 성격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사면은 헌법에 정해진 대통령 권한 중에서 그게 어찌 보면 가장 독특하고 특별하다고 볼 수 있는 권한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사법적 판단이 끝난 사건에 관해서 다시 대통령이 관여를 해서 죄를 사하여 준다. 이런 개념 자체가 과거 절대군주 시대의 개념이 남아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근데 삼권분리 시스템에서는 아주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권한이고요. 예. 그래서 사면권은 대통령의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 아니라 국가 원수로서 행사하는 대표적인 고유 권한으로 분류됩니다. 네. 우리 헌법은 사면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정한 사면법이 네. 우리나라 법률 제정된 2호입니다. 2호 법은. 예. 예. 그래서 당시에도 대통령 권한으로서 이걸 먼저 규정했다는 게 좀 재밌는 면이 있고 당시라는 게 해방 1948년 해방 직후입니다. 해방 이후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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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국가 분열, 혼란 이런 게 있었으니까 네. 사법적 판단을 뛰어넘는 정치적 결단의 수단으로 대통령에게 이것을 챙겨준 것이 아니냐. 네. 이제 그런 정치적, 그런 법적 이제 연역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 사면은 정치적 이슈랑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예, 이 법이 생겼을 당시만 해도 그때도 이미 뭐 좌우의 그 대립이 굉장히 심했던 상황이었으니까. 그렇죠. 예, 그 맥락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갈등이 있으면 항상 이런 것이 문제가 됩니다. 예, 그렇죠. 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면권이 기본적으로 절대군주 시대 개념이 이게 지금 남아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상권 분립 사실은 뭐 침해하는 걸 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행사 대상 관련해서 논란이 뭐 많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사면권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이게 잘못이다 뭐 이런 견해도 있고 이게 자체가 잘못됐다. 예. 예, 권력 분립이나 평등 원칙 훼손이 발생한다. 예. 뭐 이런 주장도 있는데 사실 그런 논의에도 불구하고 인정하는 나라가 훨씬 많고 대표적으로 미국에서도 사면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문제가 됐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국왕의 은사권에서 유래한 것이기는 하지만 대부분 근대 국가에서도 유지되고 있고 예.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을 효시로 해서 사면권이 인정되고 있다. 갈등을 조정하고 정의와 한목적성을 조화시키기 위한 제도로서 기능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면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존재 자체를 다툰다기보다는 대부분 이제 논의가 적당한 상황에서 합당하게 행사되었는지 그거를 따져보자.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법조계나 정치권의 논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냥 사면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이제 우리 네. 사면을 도식적으로 우리 나눌 때 보통 일반 사면, 특별 사면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일반 사면, 특별 사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네. 일반 사면은 특정한 죄, 요걸 정해가지고 그 기준에 합당하게 이제 적용이 되는 사람을 일반적으로 사면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누군지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 죄를 범한 자 이렇게만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사면은 네. 꼭 판결을 받았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럼 미결수도 당연히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렇죠. 거고. 뭐 심지어는 수사 대상이 되지 않은 사람도 나중에 이제 적발이 됐을 경우에는 사면 대상이었으면은 공소권 없음이 되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네. 그에 반해서 특별 사면은 특정한 사람을 정해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 사람이 누군지에 따라 정치적으로 이제 크게 문제가 되곤 합니다. 법에서는 형 선고받은 자에 네. 대해서만 특별 사면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 특별 사면은 확정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만 대상이 되고 네. 이 특별 사면이 되면은 나머지 형의 집행이 면제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뭐 확정이라면 일반적으로 대법원 선고를 얘기하는 그렇죠. 거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예. 그러면 이제 이를테면 이제 수감 중인 누군가 있다면은 네. 이제 판결을 확정 받았더라도 만약에 이제 앞으로 30년이 남았더라도 일단 네, 나머지 면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그렇죠. 거죠. 자, 그러면 예. 저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 사면이라는 게 특정한 사람 대상으로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러 얘기 나오지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도 사실 이번 달 14일이죠 아마 대법원. 네, 재상고심. 네, 재상고심이죠. 그게 나와야만 그 이후에나 이제
대통령이 특별 사면 대상으로 정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월에 이미 형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확정됐죠. 네. 예, 특별사면 대상인 거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재상고심에 선고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대상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지난번에 대법원 판결이 파기환송된 고등법원 사건이 다시 올라간 사건이기 때문에 보통 재상고심은 다시 또 파기돼서 내려가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14일에 아마 확정이 될 거다. 그걸 이제 대부분 이제 전제로 삼아가지고 이런 논의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아무래도 뭐 이낙연 대표가 이 사면 얘기를 꺼내고 나온 것도 사실은 이렇게 거의 뭐 며칠 안 남았으니까 박근혜 전 전제로 삼은 그런 논의죠. 그래서 아마 시점을 이렇게 잡은 것 같기도 한데, 자 그러면 그 연말에 정부에서 코로나 사태를 고려한 민생 사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죠? 네. 이게 민생 사면이라는 건 그럼 일반 사면입니까? 특별 사면입니까? 이게? 어떤 뜻에는 일반 사면 같은데? 그렇죠. 개념상으로는 사실 일반 사면 가까운 내용이긴 한데 우리나라에서 일반 사면의 방식이 절차상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요거를 특별 사면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일반 사면 같은 경우에는 그 적발이 됐든 안 됐든 죄를 정해가지고 굉장히 광범위하게 하는 것이라 가지고 사실상 법의 적용이 일시적으로는 이제 좀 배제가 되는 식이 됩니다. 그래서 헌법이나 법 규정에서 이거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 절차가 사실 간단치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 사면은 대통령이 행사하면 되고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은 그 일반 사면은 죄를 정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고 그럼 적용이 되는 그 개개의 경우마다 이제 적용 쭉 되게 되는데 특별 사면을 할 때는 그 기준을 정해서 리스트를 쭉 뽑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그렇죠. 처음부터? 그래서 아예 대상자를 아예 선정을 해가지고 그 특별 사면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3,024명인가를 사면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범위는 굉장히 넓지만 방식은 특별 사면 방식에 의해서 진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게 뭐 8.15 특사, 광복절 특사 이렇게 특별 사면의 준말을 더 익숙하게 생각하는 게 대부분 특사로 진행이 되고 우리나라 마지막 일반 사면은 1995년이 마지막입니다. 1995년이요? 네. 아하, 벌써 몇 년 전입니까? 25년 전이네. 그 사반세기 지났네요. 그러면 뭐 일반 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이제 현대 시대에는 거의 뭐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국회하고의 관계도 조금 민감하고 절차도 좀 복잡하고 이러니까 대부분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특별 사면을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보니까 뭐 이 사면 관련해서 뭐 국회 동의를 얻었다, 뭐 국회에서 뭐 이거 가지고 뭐 대립이 있다는 얘기는 저도 못 들어봤으니까요. 수십 년 동안. 그렇죠. 손쉬운 방법이 있으니까 이제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 사면 같은 경우는 특히 그 사법적 평가가 끝난 거다. 이 부분에도 의미가 있지 않나요? 그렇죠. 사법적 평가가 끝나가지고 유무죄가 가려졌기 때문에 국회의 법률에 대한 효력을 좌우한다 이런 개념도 없고 사법권에 대한 침해 논란도 좀 적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절차적으로도 간소화되어 있고 대통령의 권한으로 행사하는 데 대해서 이 부분이 그래서 다른 삼권 분립에 대한 침해 훼손 우려가 좀 더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특별 사면 방식으로 하더라도 실제로는 일반 사면과 같은 목적을 띠고 뭐 진행이 됐기 때문에 뭐 연말특사에서는 이제 그래서 민생사범위주 이른바 선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사면을 하면 법적인 효과 뭐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죠. 보통 이제 사면이 되면은 복권을 같이 시켜주거든요. 복권은 이제 사면을 해서 이제 형 집행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끝난 거를 전제로 한 개념이기 때문에 사면이랑 복권이 이제 세트로 이루어지게 되면은 뭐 보통 이제 그 경미한 범죄들에 대해서 사면이 많이 됩니다. 민생사범들의 경우에는. 그래서 교통사고, 뭐 운전면허, 뭐 그리고 소액의 절도, 생계형 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면과 복권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러면은 그 전과 관계에 대해서 미치는 그 악영향들이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에 뭐 응시할 수 없다거나 임용이 안 된다거나 뭐 이런 것, 뭐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다거나 이런 제한들이 풀리니까 다시 이제 생업으로 복귀할 수 있는 여지를 이제 만들어주면서 이제 그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민생 사면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를테면 그 면허 취소된 분들이 많잖아요. 뭐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분도 있지만은 사고 때문에 보통 우리 이제 이를테면 가해자로 사고를 내게 되면 운전자가 그 상대방 그 피해 차량에 몇 명이 부상했는지에 따라서 그 벌점이 올라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곱하기 어리면 그냥 한 방에 그냥 면허 정지되고 뭐
취소도 되고 그러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를테면 그런 분들이 부재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사면 복권 될 때 그런 부분이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네. 벌점에 대해서도 그 부분이 이제 회복이 되고요. 네. 예,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행정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보통 음주운전으로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 어떻게 됩니까? 뭐 사면 대상이 됐을 경우인데 요즘엔 사실 음주운전에 거의 대한 안 처벌이 집어넣잖아요. 그렇죠. 잘 안 집어넣죠 이제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보통 벌점 올라가고 뭐 중앙선 침범 이렇게 해가지고 된 경우 예. 접촉사고 난 경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한정을 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 사면에서 저도 음주운전자는 뭐 배제한다, 제외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봤어요. 그렇죠. 네. 이거는 그 죄명을 가지고서 범위를 이 리스트를 쭉 뽑는 과정에서 넣고 빼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거기서 좀 국민적인 공감을 얻기 힘든 부분은 사면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이게 교통사고, 그다음에 뭐 운전면허, 그다음에 또 뭐 저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장발장처럼 그렇죠. 먹고 살기 위해서 훔친 사람들, 이 사람들도 많이 포함이 되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래가지고 절도의 경우에도 전과 몇 범이냐, 혹은 전과에 이제 그 이르는 과정에서 소액 절도 아니냐, 이제 그 금액도 따집니다. 네, 상습성 같은 것도 그렇죠. 그런 것도 보고 이제 상습인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제거를 처음에 하고 그리고 이제 전과가 낮은 경우에도 금액 기준으로 해서 이건 정말 소액 절도구나, 생계가 어려웠구나, 이제 이런 걸 판결문 기준으로 해가지고 검토를 해서 리스트를 작성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이른바 뭐 그냥 도둑질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보면은 일반 도둑질은 그냥 절도고, 그다음에 뭐 흉기를 들고 들어가면 이게 특수간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흉악범으로 넘어가면 이런 사람들은 또 보통은 배제가 되죠. 보통 강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사면에 잘 거의 안 넣습니다. 그렇죠. 강도는 거의 거의 안 넣습니다. 성범죄도 아예 안 넣고요. 성범죄도 그렇고요. 네. 그러면 당연히 그러면 이제 이른바 흔히 말하는 중범죄자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사람들도 대상자 되는 경우가 별로 없고. 근데 우리가 보통은요, 이번에도 지금 이제 사면 얘기 나왔을 때 이낙연 대표가 얘기한 그 사면은 당연히 저거 아니겠습니까? 특별 사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특별 사면 얘기할 때는 또 어떤 특정 정치인을 염두에 둔 사면을 보통, 많이 이제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기사에서도 주로 그런 이제 이름을 거명하면서 얘기 마련이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특별 사면도 뭐 상당히 많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뭐 원포인트로 해가지고서 쭉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리스트를 일반 사면 비슷하게 진행을 하더라도 여태까지 정치인들을 이렇게 원포인트로 넣는 경우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종종 있었던 경우고 그때마다 사실 이렇게 항상 논란이 됐는데 지금처럼 뜨거운 경우는 사실 또 좀 드문 경우기도 하죠. 그렇군요. 자, 이렇게 사면이 이제 우리 일반인들이 봐서는 그냥 다 사면이겠거니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것도 범주로 들여다보면은 사실 이거를 그러면 이제 우리 일반 시민들도요, 그동안에 이를테면 자기가 어떤 저질렀던 그 잘못이 있는데 그 잘못의 범주가 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사면이 됐는데 사면이 된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사건 하다 보면. 그러니까요. 그런 케이스들이 좀 자주 있습니까? 예, 종종 있습니다. 자, 근데 이낙연 대표 이제 발언으로 이제 그 두 전직 대통령 사면 이슈 급부상한 건데, 자, 먼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그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대상 될까요? 하면 일단 뭐 형식적 요건은 이번에 재상고심까지 완료되면 형식적으로는 뭐 당연히 되고요. 법적으로는 절차가 특별 사면은 법무부 장관의 상심 거치고 국무회의 이제 심의 거쳐가지고 대통령이 행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절차에서도 사실 걸림돌이 될 부분은 없습니다. 오로지 대통령의 결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권한이거든요. 특별 사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여론의 추이를 보는 걸로 어느 정도 정리된 면이 있기 때문에 재상고심 이후 10년 기자회견 아마 요 정도까지의 추이를 봐서 대통령께서 결단하실 문제고 지금 정치권도 그 추이를 보면서 입장을 계속 변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뭐
뭐 반성을 전제로 한다, 뭐 당원의 뜻을 따르겠다, 이거는 사실 근데 정치적인 입장이고 화면에서 그거를 결부시키는 조건이라는 거는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정치적인 이제 입장에 따라서 판단을 하겠다, 사태의 이제 여론의 추이를 보겠다, 이제 이런 입장들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근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당내에서는 뭐 특히 핵심 지지층은 사면 절대 안 된다. 네. 또 뭐 지도부에서도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일단 한 발 물러선 상황인데 이 대표가요. 네. 자, 그러면 만약에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면 이것에 대해서 사법적으로 다툴 여지도 있나요? 남아 있나요? 혹시? 아니, 없습니다. 사면이 행사되면은 네. 사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예. 과거에 이미 한 차례 헌법재판소에서 이에 대해서 판단이 내려진 경우가 있습니다. 네. 바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관련된 사건이었는데요. 예. 그 사면이 위헌이다라고 국민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들은 그 타인의 사면에 대해서는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서 간접적 이해관계자니까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는 적격이 없다. 이래서 각하 결정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면은 정치적으로는 찬반이야 계속 있겠지만 반대하는 입장에서도 더 사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구자량 변호사와 함께 사면 관련해서 법리적으로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구자량 변호사였습니다.